그냥 살자. 그냥 살자. 대충 해도 돼. 그냥 살자. 그냥 살아. 그래, 그냥 살자. 그냥 살자. 네,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그냥 살자 시간입니다. 격주 목요일마다 함께 할 텐데요.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쏟아지는 이슈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자, 이 코너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할게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박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데 스트레스 얘기하자 그래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전혀 안 받으실 것 아유, 같아요, 아닙니다. 박사님. 제가 이 코너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그 마음주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슈앤피플 끝나고 나가는 데인데 거기에 박사님을 모셔서 어려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마음 아픈 얘기인데 박사님이 하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 슬픈 얘기인데 딱이다. 이 박사님하고 이 얘기하면 되겠다. 본의 아니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콱 집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아픈 거 사실은 마음 아픈 이야기 마음 아파요. 그런데 살면서 마음 안 아프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살아가면서 좌절 겪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않고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당연히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그 당연한 마음 아픈 이야기를 좀 가볍게 좀 즐겁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코너 이름이 그냥 살자인데 사실 이 그냥 살자가 우리 신영철 박사님 책 제목이에요. 전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네. 질문을 많이 받죠. 선생님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고 살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까요? 나도 잘 모르죠. 근데 정신과 의사한테 그 질문하러 그렇게 갔는데 다 알아요. 네. 그렇다고 또 모른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래서 그냥 살아.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제가 선물로 몇 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너로 격주로 우리 박사님과 함께 할 텐데 오실 때마다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책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책값이 아무래도 출연료보다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보일 거예요. 우리 신영철 박사의 그냥 살자라는 이 책을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샵 0945 우무정 0945로 보내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어떤 건지 방송도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연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돈이 많아서 나누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책이 안 팔린다고 해서 제가 다 샀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신박한 방법이네요. 박사님, 내 책을 내가 사는. 저도 근데 사실 제가 책 한 권 썼는데 저도 그렇게 제가 사서 선물을 해요. 그냥 사는 거죠, 이게. 그냥 산다. 그냥 바이. 예. 리브가 아니라. 자, 오늘 그냥 살자 이 코너 함께 할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박사님 이름을 그냥 쌤이라고 제가 부르려고요. 좋습니다. 좀 가볍게. 좀 옆집 아저씨처럼. 옆집 아저씨가 우연히 정신과 의사야. 옆집 할아버지입니다. 예. 이제. 그거는 생물학적인 거고 할아버지 아니니까. 그래서 쌤으로 제가 호칭을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 이 코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평소에 마음에 어려움 있으시고 좀 고민거리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저희 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살자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어떻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예요, 박사님? 쌤? 대충 살자거나 막 살자거나 그런 뜻은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안 되는 일 많죠. 열심히 해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게 정답입니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회사원이 찾아왔는데요. 회사가 힘들어 죽겠대요. 도저히 못 다니겠대요. 그럴 수 있죠. 40대 남성이 우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라. 그랬더니만 짜증을 팍 부려요. 요즘 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느냐요. 내년에 애가 학교도 가고 돈도 들고. 듣고 보니까 그러네. 계속 다녀라. 힘든데 어떻게 다니느냐. 그럼 나가 어떡하라고. 방법이 없잖아. 다니느냐 많으냐 밖에 없습니다. 이걸 결정해야 다음 대책을 세우게 되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1년 내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자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포기해라. 포기하는 거는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수용하면 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 상황을 내가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 내가 진짜로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아주 끝간데까지 가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게 바로 그냥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 좌우명이요. 될 일은 된다. 약간 이런 스타일. 그래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은 모레로 미루고 모레 할 일은 안 하면 된다. 이게 제 좌우명이에요. 쌤 어때요? 그러다가 YTN에서 잘릴 텐데. 왜냐하면 모레까지 미뤄도 되는 일이면 안 해도 된다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막 고민하고 속 끓이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 말이군요. 예. 그건 대단히 정신적으로 건강한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이걸 던져보는 거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이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신경을 좀 덜 써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든 일에 열정을 다 쏟으면요. 피곤해서 인생을 못 삽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도 있고 그러지 못한 일도 있죠. 이런 일의 우선순위를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당연히 중요한 것부터 해야죠. 그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그거는 들면. 자기 자신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의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굉장히 위에 있는 일인데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말아요? 바꿔야죠. 뭐. 그럼 그냥 직업을 바꿔요? 그럼요. 정말로 안 맞는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힘들다 그럴 때 아무 대안도 없이 뛰쳐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힘들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나갈 때 스트레스가 훨씬 적죠. 막상 이거 피한다고 나갔다가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너가 원하는 일이냐. 정말 보람 있는 일이냐. 그러지 않다면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뛰쳐나가라. 많이 하죠. 그러면. 이딴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쪽박 찹니다. 여러분. 그거는 밖에 나가서 성공한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찮아요. 그러면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냐. 그거는 물론 아니죠. 꿈꾸는 거야 자유죠. 꿈은 클수록 좋다.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 꿈꾸는 현재.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 그럼 선생님 이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에게 어떤 스타일로 상담을 해주실지 눈에 그려지는데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고 진중한 환자는 쌤하고 얘기하다가 쌤 그럼 저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쌤 제 문제가 이렇게 가볍게 들리세요? 왜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나칠 정도로 가볍게 볼 때 상대방이 공감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환자분 볼 때 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정말 심각한 질병이 가진 분도 있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봐도 정말 힘들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되게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한 사연들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고 태도를 바꿔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쌤이 지금 그냥 살자 뭐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들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받고 있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냥 살자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해결될 문제들이 많다. 근데 우리가 물론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자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을 신청해 주고 계세요. 6817님은 그냥 살자. 뭐지? 점심으로 라면 먹고 있다가 어떡하지? 그냥 살자. 이 말이 너무 기분이 좋아졌다고. 되게 마음이 무겁게 식사를 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7175님 안녕하세요. 책 받고 싶어서 참여하네요. 저도 한번 꼭 읽어보고 싶어요. 너무 속보였나요? 하셨는데 속 좀 보이면 어때요? 그쵸 쌤? 책 달라고. 당연합니다. 예,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네. 5645님도 그냥 살자 꼭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3002님 박사님 책 그냥 살자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박사님이 방송하러 오실 때마다 조금씩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못 받으셔도 여러분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사연을 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선천적으로 그냥 사는 게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선천적으로 그냥 사는 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통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살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유난히도 스트레스에 취약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자기 탓만 하는 분들도 있고 늘 자기 탓을 그렇죠. 하는 사람. 또 일만 생기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 완벽주의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김 PD는 완벽주의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저는 일단 아니에요. 저는 너무 저한테 관대할 정도로 저 완벽주의자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내가 좀 완벽주의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오히려 저는 해요. 큰일 났네. 완벽주의자가 돼야죠. 돼야 되죠. 우리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왜 많이 받는가?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완벽을 기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긴장을 요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일할 때만 완벽주의면 되잖아요. 이 인간이 노래방 가서도 완벽주의자 노릇을 합니다. 굳이. 이러니까 환장할 지경이죠. 굳이 그냥 노래방 가서 부르면 되는데. 네. 중요하지 않은데도 에너지를 다 쓰게 되죠. 자기가 정한 틀이 있어요. 이 틀을 벗어나면 아주 죽을라 그럽니다. 지만 그러면 되잖아. 남까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죠. 네. 24시간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좋은 성격입니다. 일 잘하고 약속 잘 지키고 철두철미하고 다 좋은데 융통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얘기만 들어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죠. 참 좋은 성격이지만 반대쪽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지나칠 정도로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야 너무 완벽하게 살지 마라는 말은 사실 소용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아까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완벽을 기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본인이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구분하는 게. 이게 완벽주의는 성격이죠. 일종의. 네. 성격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 되면 늘 저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구나.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질적인 요인도 있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훈련과 교육,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 바꾸자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성격을 갖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 성격 가운데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나타나는 형질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교정하면 좋은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주의적인 성격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다. 좋은 쪽으로 살리면 돼요. 그런 일 하면 되잖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의사들 완벽주의자. 그렇죠.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것들. 그런데 가끔은 살다가 보면 못 그럴 때도 생기죠. 그렇죠. 자, 약속을 했어요. 1시 10분부터 방송하자. 일찍 와서 기다리고 해야죠. 그러나 살다 보면 못 지킬 때도 있을 수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큰일 나나요? 아니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뭐 죽을 일은 안 생깁니다. 우리 완벽주의자는 조금만 흐트러져도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별일이 안 생기네. 내가 완벽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그렇죠. 가정해봐라. 가끔은 그런 훈련을 해보셔야 되고요. 늘 안 지키면 안 되지만 가능하면 지켜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유연성. 사실 이거는 여유거든요. 그런 여유를 기르는 훈련을 조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유를 기르는 훈련을 해라.
자, 5756님이 저는 완벽주의자라서 그런지 그냥 살자가 안 되네요. 머릿속으로는 그냥 살고 싶은데 생활에서는 그냥 사는 게 안 돼서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와서 삶의 의지도 떨어지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지나친 완벽주의자들은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왜 저 사람이 완벽주의라서 업무적으로는 참 좋은데 인간적으로는 소통의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죠? 좀 편안해 보이거나 이런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인 관계나 활동도 좀 줄게 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활동의 폭을 줄여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불편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되면 좀 우울해지는 사회적인 고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성격을 바꾸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인정도 시작인 것 같아. 이건 바꿀 수 없다. 내 성격은.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자 일단. 그걸 긍정적으로 어떻게 승화시키고 아하. 또 그러지 않아도 될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여유를 갖는 건데요. 이런 거죠. 머스트병이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아하. 하는 거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날 일은 아니죠. 어차피 그 사람은 약속 잘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그러지 못해도 큰일이 나진 않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의 융통성만 가질 수 있으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가끔 이제 저한테 저 워킹맘이니까 어떻게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뭐 제가 또 온갖 잡다한 걸 다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한테 후배들이 물어볼 때 있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1등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된다. 그 많은 걸 다 하려고 하면 내가 잘 못하는데 그냥 2등 정도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다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죠? 당연하죠. 100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100을 발휘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잘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150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지쳐서 50밖에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슈퍼우먼 컴플렉스라 그러잖아요. 너무 모든 것을 다 잘하려다가 모든 것을 잘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죠. 그저 자신에게 처해진 만큼 네. 자기가 가진 만큼 하자. 아하.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8669님이 너무 힘들었을 때 결심한 것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과거로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냥 살았을까라고 후회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떡하죠? 하셨어요. 후회가 된다고요? 후회가 될 것 같아 걱정이시래요. 그런 분들은 그냥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고요. 우리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거나 또 우울하거나 많이 불안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먼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는 게 낫습니다. 그 짧은 목표를 통해서 올 하루가 1년이 되고 한평생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잖아요. 다시 살면 잘 살 것 같죠? 네. 안 그래요. 재수한다고 다 서울대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누가 묻더라고요. 선생님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랬어요. 물론 참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 잘못한 일도 많고 창피한 일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죠. 돌아가면 내가 얼마나 잘 살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가도 똑같이 살 겁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과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후회를 하게 되면 자책이 따라옵니다. 네네. 자책하게 되면 결국은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가 뭘 해서 내가 줄을 잘못 서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학교를 좋은데 못 나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비록 내가 뭔가를 많이 이루진 못했지만 그 주어진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안 한 것도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안 한 것도 최선을 다한 그렇죠. 것이다.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아하. 가끔 그런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애가 공부만 하면 잘하는데 안 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그게 실력이에요. 네. 그걸 수용해야지 무슨 공부하면 맞아요. 잘하는 걸 누가 모르나.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냥 살자라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좀 받지 말고 받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마음의 맷집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쌤이. 무슨 그렇죠. 뜻일까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해결하느냐 대처법이 더 중요한 거죠.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맷집 그걸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 그럽니다. 회복 탄력성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아주 누가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김 PD님은 평생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승승장구해서 이 자리까지 왔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없죠. 많이 넘어졌다가 일어선 그럼요. 거예요. 매일매일 넘어지죠. 그렇죠. 얼굴 보면 알잖아요. 수도 없이 넘어졌다 일어선 얼굴이에요. 그렇게 고생 많이 하게 생겼어요? 그 정도는 농담이에요. 아닌데? 내가 왜 그냥 살라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맷집을 다 갖고 있어요. 이미. 아유, 수 없는 좌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웬만한 주먹 맞아도 안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요.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넘어집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 둘째는 작지만 계속 받으면 안 돼. 좀 쉬었다 받아야 돼. 계속 이렇게 펀치 맞으면 누가 버텨요? 권투 선수가요. 잼 맞다가 뻗습니다. 아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 놈한테 동시에 맞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와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집에 가니까 부인은 가출하고 없고 아이고야. 애는 시험에 떨어지고 친구가 돈 떼먹고 달아나고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옵니다. 맞아요. 이상하게 나쁜 일은 같이 몰려서 와요.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음. 그날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그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냐?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온다고. 그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맷집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작은 좌절을 이기고 넘어가면서 이 좌절들을 내 삶에 어떻게 건강한 쪽으로 승화시키느냐. 여기에 이제 결론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큰 아픔을 겪어도 왜 그걸 자기 삶에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더 큰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엄청난 사건을 겪고 그걸 자녀들을 잃고 난 뒤에도 왜 재단을 설립하고 그걸 추모하면서 임세원 교수님 왜 그러셨죠. 우리가 다 임세원 왜 교수님 그런 걸 맞아요. 해요? 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아프지만 그 아픔을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승화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큰 아픔을 겪고 극복한 분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죠. 도인이 되는 겁니다. 도인이.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이기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8797님이 30대 중반에 10년 넘게 연애한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냥 살자가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건 좀 너무 어려운 얘기네요. 그건 좀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10년이라는 세월이라면 그렇죠.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한 것인데 뭐 헤어진 이유가 뭔지 어떤 상황인지 제 알 수는 없지만 그 과거의 10년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나쁘면 우리는 과정까지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아, 그 말 너무 좋네요. 10년 동안 그 친구하고 재밌게 잘 지냈잖아요. 그렇죠. 행복했고. 그 시간에 행복했고. 그렇죠. 그게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결과가 비록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 과정까지도 내 인생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석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깊이 애정 관계를 맺었다면 앞으로 또 그 능력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또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30대 중반이니까 사회가 정해준 결혼 정년기에 내가 10년간 사귀었던 친구와 헤어지니까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또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회에서 정해준 결혼 정년기죠. 결혼이라는 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럼요. 지금은 아파하셔야죠. 10년 사귄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실실 웃고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아파해야 됩니다. 슬퍼하고 당연히. 또 우울해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일어서서 일상으로 돌아와야죠. 예. 결과가 나쁘다고 과정까지 부정하지 말자. 지금은 아파해야 할 때니 마음껏 아파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2991님도 예방주사 맞은 것으로 알고 견딘대요. 뭔가 좌절이 올 때는. 그런 거죠. 뭐 더 큰 아까 말씀하신 작은 좌절들을 이렇게 극복하는 경험이 나중에 큰 좌절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환자분들이요. 정신과 의사가 말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다 정말 정신과에서보다 더 낫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0539님. 내일부터는 취업활동으로 정시엔 듣지 못하고 나중에 유튜브로 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쌤 말씀 기억하면서 우선순위로 구분하고 제 필요와 욕구에 가장 부합하는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갈게요. 긴장과 불안이 제게는 공기 같은 감정들이지만 여유를 갖고 두려워도 도전해 볼게요. 와.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와, 정말.
긴장과 불안이 공기 같은, 그러니까 늘 있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그냥 살자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청취자들과 이렇게 소통하시니까. 뭐 저는 좋습니다. 저는 뭐 저도 부담 좋아요. 없이 네.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또 작은 일이지만 제가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좀 여유를 줄 수 있고 보탬이 된다면 뭐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순간이니까 네. 제 자신도 행복합니다. 네. 자, 격주로 함께 할 거고요. 쌤, 우리 이 코너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자. 이렇게 끝낼게요. 자, 큐! 그냥 살자.